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어떤 내용인지 또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보드게임 카페 창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드게임 카페 창업이라.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그럼 먼저 보드게임 카페가 정확히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자, 보드게임 카페란 말 그대로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카페입니다. 카페이기 때문에 음료나 음식 등을 같이 판매하고 있죠. 고객들은 보드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통해서 시간당 수익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면서 음식도 즐길 수 있다는 공간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요즘처럼 온라인 게임이 발달한 시대에도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저한테도 이게 방송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네. 일반 PC방하고 차이가 뭐냐.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체감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투를 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 본인하고 바로 앞에서 하잖아요. 그런 체감성이 있는 거죠. 같이 게임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굳이 같은 공간에서 할 필요가 없죠. 집에서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드게임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경우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임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PC게임방은 어떻습니까? 분위기요? PC게임은 또 PC게임대로 따로 또 이렇게 유명한 게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들을 즐기러 이제 같이 주로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모여가가지고 거기서 떠들면서 웃으면서 같이 게임을 합니다. 코로나 때 문당은 PC방이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 괜찮은가 보죠?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코로나 때 못 가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채굴 했었죠. 채굴 돌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더 벌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채굴이 거의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보드게임 어떤 게임들을 합니까? 우선 포커나 화투, 마작 같은 게임들도 원래 모두 보드게임의 일종입니다. 이게 워낙에 대중화되어 있어서 이게 실력의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는 경우 도박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대신에 부루마블 같이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이나 자신이 먼저 카드가 나오면 종을 치는 게임, 혹은 젠가처럼 한 개씩 빼서 무너뜨리는 게임, 또는 바닥을 번갈아 부시면서 떨어지는 게임 등 워낙에 다양한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즉 실력보다는 운을 시험해서 하는 게임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게임의 사용법을 테이블 앞에 태블릿 PC에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보드게임 카페를 창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대중이 없더라고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 우선 카페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싸게 만들려고 하면 월세가 싼 그런 회사, 사무실에 간단하게 테이블 몇 개만 놓고서 게임만 빌려주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만들면 됩니다. 반면에 작정을 하고 비싸게 만들려면 몫이 비싼 곳에 인테리어를 환타지 배경처럼 만들고 테이블의 경우에도 각 게임에 특화된 특수 테이블을 만들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 때문인데요. 워낙에 쉽게 창업할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PC방 하면은 사실 개인이 한 대 PC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 보드게임은 특별한 장비 같은 거 필요 없나 보죠? 그렇죠. 판하고 그다음에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게임만 갖다 주면 자기들이 펼쳐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수익은 어떤 식으로 발생합니까? 보니까 시간당 이용요금이 1시간당 2,4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개인당. 네. 그래서 이용요금은 보드게임 대여료, 설명영상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시간당 가격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데 음료는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5,000원 사이고 음식의 경우는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가격대가 가장 많습니다. 음료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나 차 종류가 많으며 음식은 핫도그에서 피자, 샌드위치 등 게임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럼 매출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나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대중이 없더라고요. 월 600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초기 투자금의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순이익은 200에서 8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이익 비중이 높은 이유는 초기 투자만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게임 사가지고 보드판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특히 음식물의 경우 밀키트를 많이 활용해 바로 데워서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조리 과정이 간단하고 수익률이 높다고 하네요. 음식 솜씨가 있으면 밀키트보다 더. 아니죠. 근데 음식 솜씨가 있어서 조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빨리 해서 빨리 줘야 되니까. 그냥 그 밀키트를 대부분 냉동해 놨다가 렌즈에 바로 데펴가지고 주는 거죠. 그렇다면 보드게임 카페의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높은 수익률, 두 번째는 낮은 창업비용, 세 번째는 낮은 진입 장벽 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높은 수익률을 그럼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드게임 카페는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비용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일반 카페의 경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시간을 오랫동안 앉아있는 손님들이 많아서 회전율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지만 보드게임 카페의 수익은 입장료나 음료 및 식사 판매, 보드게임 대여 등으로 발생합니다. 게다가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돈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료를 또 시키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회전율 관계없이 오래 앉아있어도.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계속 돈이 나오는 거니까 오래 앉아있는 게 돈이 되는 거죠. 거기는. 그럼 창업 비용도 낮은 편이라고요? 물론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드게임 카페는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 비용을 요구합니다. 보드게임 카페의 창업 비용은 크게 임대료, 인테리어 및 설비, 보드게임 구입, 운영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대료는 매장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인테리어 및 설비 비용도 매장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가 1층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2층이나 3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보드게임 및 구입 비용은 매장에 구매할 보드게임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꼭 새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중고로 나와 있는 걸 사도 깨끗한 거면 상관없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직원 급여,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요금, 식재료 구입 비용 등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 또한 장점이라고요? 자, 보드게임 카페가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이 없어서 창업이 가능합니다. 보드게임에 대한 지식과 이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보드게임 카페의 창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최근 몇 년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취미 활동임에 따라서 보드게임 카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단점은 없습니까? 네, 첫 번째는 과열 경쟁, 두 번째는 고객 트렌드의 변화, 세 번째는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쟁이 과열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저렴한 창업 비용 때문인가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낮은 진입 장벽과 창업 비용 때문에 보드게임 카페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자체를 특화시켜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게임을 한다든가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게임의 형태로 제공한다든가. 아까 이게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룰렛을 돌리는 데도 있고요. 아예 크게 해가지고. 아까 젠가 이게 빼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를 아주 초대형 사이즈로 만들어서 같이 놀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해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게임 형태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게임이 있고 또 이제 그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고객 트렌드의 변화는 왜 중요한가요? 보드게임이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려면 게임 방법을 잘 알고 제공해야 되는데 최신 유행 게임을 제대로 알아야 주인이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드게임 유행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게임이 일반화되면 고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운에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에 맡기려면 새로운 게임이 나와줘야지 서로 평등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고객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건전하게 하면 괜찮아요. 이게 도박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차가 월등히 나면 도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력차가 나지 않는다면 도박으로 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한쪽에서 저쪽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운에 맡겨서 하는 게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건전하게 하는데 일부 그 홀덤퍼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는 곳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예. 자, 그리고 고객 트렌드 변화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밑에 관리 어렵다는 거. 이것도 이제 단점으로 꼽으셨는데 왜 그럴까요? 자, 보드게임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고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네. 자,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뭐, 거기 있는 구슬이나 뭐 이런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통째로 새로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보드게임 카페의 직원의 역량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직원이 이 게임을 할 줄 알아야지 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을 그렇죠. 잘 관리하고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게임하다가 좀 손상된 게임기는 그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정도에 따라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모르는 경우도 많죠. 보드게임을 반납을 할 때 뭐 주사위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뭐가 망가졌는데 얘기를 안 했다. 그건 다 체크하기 일일이 힘드니까.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보드게임 창업을 잘하려면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한 3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가 전문성, 두 번째가 단골 고객 관리, 세 번째가 마케팅 능력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성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게임은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임 방법을 익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이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드게임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쉽지 않죠. 보드게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보드게임을 종류별로 많이 해보시고 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정확하게 게임의 방식을 알려주는 건 별도로 공부하고 실습을 해야만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보드게임방에 아르바이트라도 취직을 해서 1년 이상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이 된다면 여러 보드게임방을 가서 직접 게임을 경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단골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직업도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보드게임방도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수의 취미를 가지신 고객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거죠. 모든 창업이 마찬가지지만 단골을 얼마나 유치하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골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원카드를 만들든가 포인트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원카드를 만들어주면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포인트를 올려 나중에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포인트 이상의 회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행사를 통해 경품을 주거나 새로운 게임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마케팅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케팅 능력? 네. 이거는 뭐 고객 유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단골 고객을 만들려면 일단 한 번이라도 우리 매장에 발을 들여놓아야 단골로 만들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몫을 좋은 곳으로 하는 것이죠. 젊은 인구가 많은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창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곳 단골이 많아진 다음에 점차 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내 가게에서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SNS나 전단지, 각종 종류별 홍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의 경우에도 내가 직접 광고를 내는 것보다 게임을 직접 즐기는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손님들이 올리면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보드게임 하실 고객이 얼마나 될까 싶은 의문인데 요즘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이 카페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0, 30대에서는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게임도 하고 음식도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창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게임 카페는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1시간당 2,400원에서 3,000원의 비용을 받고 기타 음식과 음료를 파는 장소입니다. 창업 비용은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로 차이가 크고 매출도 500에서 2천만 원, 순이익은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로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드게임 카페의 장점은 높은 수익률, 낮은 창업 비용, 낮은 진입 장벽 등입니다. 단점은 과열 경쟁, 고객 트렌드의 변화, 관리의 어려움 등이라고 하네요. 보드게임 창업을 잘하시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단골 고객을 관리해서 마케팅 능력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쟁력과 목을 잘 판단하셔서 창업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은 보드게임 카페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